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깡통입니다. 지난 15일 광화문에서 열렸던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 추산 2만에서 3만 명에 달하는 인원들이 참가한 뒤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폭증하자 정부 여당에서는 이 집회 참가자들을 수색해서 이들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정광훈 목사와 해당 집회 참가자들이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태는 이미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고 숙박 및 외식 쿠폰 등을 뿌리며 국민들의 위기의식을 해이해지게 만든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비판이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라면 같은 날 근처인 보신각에서 역시 2,00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왜 어떠한 조치도 없느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24일 이날 시위 참가자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정부의 검역 시스템 자체가 너무도 정치적인 성향이 짙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24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광복절 민주노총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기아자동차 화성지회 소속인 한 회원이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집회는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으로 당초 신고한 집회 방식이 아닌 기자회견 방식으로 변경했고 민주노총 측에서는 당시 참가자들이 모두 마스크는 물론 얼굴 가리개까지 착용하고 발열 체크와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실행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다고 주장했지만 이 집회가 말이 기자회견이지 참가자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렀던 것 등을 생각하면 이는 사실상 기자회견을 가장한 집회였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난 20일 열린 민주노총 중앙집회위원회 결정으로 민주노총은 집회 참가자 전원에게 검진을 받으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지침에 따라 평택에 있는 한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이 참가자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지역 내 격리시설 부족으로 해당 참가자는 현재 자가격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함께 집회에 참가한 나머지 동료 조합원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것도 믿지를 못하겠네요. 민주노총은 일단 확진자가 나온 것에 대해 광복절 집회 참석을 연관짓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8.15 전주에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있었던 점, 대회에 참석한 조합원 가운데 해당 참가자만 양성 판정된 점을 비추어 8.15 기자회견이 감염의 원인이라고 단정하지 말라달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노총은 방역당국에 역학조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극복에 모든 역할과 역량을 투여할 것을 거듭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 측에서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휴대폰 기지국 추적 등을 통해 명단을 파악, 전수검사를 진행한 반면 같은 시간대에 집회를 연 민주노총에 대해선 스스로 희망해도 검사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방역당국과 민주노총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쉽게 가실 것 같진 않습니다. 민주노총이 해당 입장을 낸 뒤 다시 조합원들에게 서울시의 방역대책과 검진 등에 대한 안내를 완료했지만 8.15 대회와 관련해 검진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광화문 광장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검진 대상이 아니다 같은 말이 보건소 선별진료실에서 돌아왔다고 말하면서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은 검사를 희망해도 진료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당연히 댓글창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수 지지자들에게만 옮기냐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로 쇄도했습니다. 이에 뒤늦게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4일 브리핑을 갖고는 8.15 대규모 광화문 집회와 관련 광화문에 한정하지 않고 8.15 집회 참석자 모두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각 보건소와 선별진료실에 지침을 시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뒤늦게 해당 논란에 대해서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역시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민주노총 기자회견 참석자 중 확진자가 1명 발생해 동선과 감염 경로, 감염원에 대해 조사 중이다.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위험도를 판단한 뒤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댓글창에는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더니 이제 와서 발뺌하는 것이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 관련 문자는 계속 받았지만 민주노총 집회 관련 문자는 단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방역인지 아닌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다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결국 민주노총 집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사태가 벌어지자 그간 광화문 집회와 관련되어 소위 진보진영과 민주당의 온갖 근거 없는 비난과 모욕을 받아왔던 미래통합당 측에서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먼저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최근 코로나 사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려는 여건을 이해할 수 없다. 권력형 의혹 사건은 어찌된 건지 침묵하고 공정과 정의에 어긋난 모습을 보이는 게 현실이라고 여당을 비판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부는 사과하고 협조를 구해야 할 판인데 방역 신경보다 코로나 정치에 더 신경 쓰는 것 같다. 정치 공세는 딱 중단하고 위기 극복 스위치를 켜기를 간곡하게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시와 방역당국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면서도 우리는 민주노총과 민주당을 엮지 말자. 민주당과 똑같이 코로나와 전쟁은 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는 나쁜 정당이 되지 말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야, 하태경 의원께서 정말 제대로 민주당을 먹이는 한마디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건수 하나 잡았다고 통합당을 어떻게든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 등을 엮어 비난을 한 것은 누가 봐도 여권 인사들이 상대방 흠집내기에 미쳐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통합당 당원도 아니고 기독자유통일당 당원이며 민경욱 전 의원이나 김진태 의원, 홍문표 의원 같은 일부 통합당 당원들이 집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그게 통합당 전체 혹은 김종인 위원장의 책임이 될 수가 없는 일임에도 어떻게든 통합당을 해당 집회와 엮으려는 모습이 정말 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더구나 차명진 전 의원이나 김문수 전 지사는 현 시점에서 통합당 당원도 아님에도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민주노총과 민주당을 엮으려면 얼마든지 엮을 수 있는데 그런 저질스러운 짓은 하지 말자고 주장한 하 의원의 저런 발언은 정말 통합당의 품격을 올려주는 멋진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해당 집회 주최 측이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굳이 이런 식의 집회를 강행해서 저들이 이용하기 딱 좋은 빌미를 제공한 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까지나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악용한 현 정권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사랑제일교회 측과 교회 측을 이용해서 지들 잘못을 감추려 하는 추악한 짓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당장은 시선을 그쪽으로 돌릴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정도가 있는 법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